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또 주제도 오늘은 오랜만에 금융소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라고 하면 바로 공모주였죠. 네, 공모주에 정말 많은 시중의 자금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뭐 빅히트도 있었고. 네, SK 바이오팜도 있었고 정말 핫한 이제 공모주 시장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제 교촌도 치킨도 그렇고, 있고. 네. 네, 뭐 어제 먹었는데.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공모주 투자와 관련된 질문들을 저희한테 전화로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진짜 많고 과거에도 많이 질문을 주셨었는데 요즘에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하려면 보통 통장에다가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뭐 배정받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통장에다가 돈 넣는 이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모주를 이제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넣어서 청약을 많이 받을수록 사실 유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워낙 요즘에는 이제 공모주가 경쟁이 또 세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청약을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한테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청약 많이 받게 하고 싶은데 뭐 이거 괜찮은지. 그렇지. 저도 이번에 10억 정도 이체해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10억 정도 돈을 내가 그렇다. 빌려줘서 청약하고 나중에 돈 받으면 어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선 10억이 이체가 되었다. 그랬을 때 이걸 바로 세무서가 알게 되나요? 아니요. 세무서가 10억인데도요? 네,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그 모든 금융계좌 거래 내역은 과세관청이 알 수가 없고요. FI에 등록되는 거는 이체된 게 등록된다기보다 현금 거래한 것들이 등록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뒤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우선 뭐 10억을 이체하던 뭐 5억을 빌려하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체한다고 해서 뭐 조사가 되거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아닙니다. 이제 계좌를 이체했다 그 사실만으로 뭐 조사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계좌가 됐는지를 그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5억을 넣어가지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 빅히트 해봐서 알잖아요. 150만 진짜 원. 엄청 찔끔 나왔는데 네. 그럼 150만 원어치 주식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이게 뭐 추징될 건지 뭐 과세 요건이 있는지. 네. 그래서 내가 정말 5억을 빌려왔어요. 빌려가지고 청약을 해가지고 150만 원치 주식을 이제 청약 세금을 납입하고 환불이 되죠. 4억 9천 750 이렇게 850 다지네.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럼 그 돈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죠? 가만히 네. 두면 안 되는 거죠. 돌려줘야죠. 바로 줘야죠. 네, 바로 줘야 돼요. 바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애초부터 이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이 주식을 줄 게 아니고 자녀의 명의를 이용해서 공모주를 좀 더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 돈을 옮기신 거라면 주식을 가져오던 팔아서 돈을 가져오던 다 가져와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거를 잠깐 활용한 것일 뿐인 거지 뭐 줄 의사가 없었다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5억으로 150만 원 주식을 받았는데 그래서 4억 9,850만 원만 돌려주고 150만 원 내가 챙겼다. 그러면 이거는 150만 원은 증여받은 거죠. 그러네요. 그만큼은 징계 받은 거죠. 안 가져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증여로 될 수 있으니까요. 애초부터 이게 증여였는지 그게 아니고 공모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대 계좌에 정말 돈만 잠깐 넣었다가 빼시는 거라면 다 가져오셔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현금 증여는 취소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갈 때 올 때 똑같이 증여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거는 현금 증여라기보다 돈을 빌려주고 가져온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아빠한테 150만 원 빌렸다. 150만 원도 갚으시면 돼요. 네, 정말 내가 빌려 청약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렇죠.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네. 내가 5억을 다 증여를 받거나 가져올 마음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이 정말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엄청 돈 많이 모으잖아요. 우리끼리는 사실 5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십시일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내가 그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없다거나 뭐 계좌가 우대 계좌가 아니거나 이렇기 때문에 뭔가 같이 우대인 사람한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돈을 모아서 1억씩 다 넣었어요. 그렇죠. 마통 땡겨갖고 막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주식을 배정받았어. 네. 그런데 따상 우리가 어디를 모을 거냐에 따라서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고 또 막 뭐 쌤 언니는 오늘 팔고 싶은데 저는 내일 팔고 싶고 이러면 주식을 쪼개야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 우리 팔지 말고 각자 주식을 나눠 갖자 하면 주식으로 이체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건 괜찮을까요? 주식으로 이체하면 사실은 이제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주식을 이체하는 거는 결국 양도하거나 징여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사유에만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주식을 정말 이 사람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팔겠다 이런 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죠. 네, 돈을 받고 팔겠다고 하면 양도한 거니까 장외 거래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돼요. 물론 이제 250만 원 기본공제 미치라면 양도 차익이 없어서 세금 낼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는 반드시 내셔야 되죠. 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금에다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무조건 있고요. 그게 아니고 꽁으로 줬다. 그러면 증여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이체하실 경우에는 증여세나 증권거래세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증권회사에서도 해당 내역을 보내니까 유의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증권회사는 이 주식을 이체할 때 이게 공모주 사안이었다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국세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회사가 공모주인 경우에 요걸 빼놓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빼지 않고 무조건 다 전송하는 증권회사다라고 하면 언제가 나한테 물어볼 수 있다. 그죠. 과세관청이. 네, 이게 매매였는지 징여였는지 어떤 사유였는지 물어볼 수 있고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증권거래세 때문에 제일 먼저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 증여세나 양도세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나 이거 아니고 공모주였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증권거래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고 증여세도 안 내니까요. 그런 사유들이 혹시나 있으신 게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나중 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모주가 사실 뭐 5억 넣었는데 150만 원치 받고 사실 너무 조금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사람들은 비상장 주식으로 이제 이동을 했더라고요. 네. 상장하기 전에 내가 미리 그 주식을 사겠다.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디서 사나요? 요즘에 또 새롭게 들은 걸로는 이제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도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뭐 그 3838. 네, 3838 이런 데 전화해서 사야 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예 플랫폼에서 거래도 할 수 있고 세월이 좋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활발하게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도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세금을 말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상장하기 전 주식을 거래하실 경우에는 장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제가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해서 장외에서 파는 거는 장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10% 또는 20%, 25%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고 네. 또 증권거래세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에 대해서 0.45%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장외에서 사실 취득하는 목적이 또 장외에서 팔 게 아니라 상장에서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촌치킨이나 카카오뱅크 사시는 분들은 바로 팔지 않겠죠. 내년에 상장하고 팔겠죠. 네, 그럼 상장하고 나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장하고 나서 팔면은 이미 장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요. 양도하는 시점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대주주였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주주라고 하면 똑같이 양도세 내는 거고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했으니까 양도세 안 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뱅크가 코스피에 상장을 했다. 그러면 네. 코스피 상장을 했으면 전년도 말에 코스피 대주주 기준에 해당이 되면 나는 양도세를 내는 거고 1% 뭐 내년이면 3억 이렇게 되는 되면 거죠. 그런 거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팔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세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오는 게 이제 가지고 있던 정말 꽁꽁 가지고 있던 이 장외 주식이 드디어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장외 주식의 경우에도 세법에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면 되는데요. 약간 좀 시가가 애매한 게 좀 걱정이죠. 네. 첫 번째로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네, 장외 거래도 사실 원칙은 시가입니다. 모든 주식은. 근데 비상장 주식의 시가라는 게 이제 제3자 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지 충분하게 거래가 많이 있는지인데요.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이렇게 정말 거래가 많고 이런 것들은 뭐 시세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 좀 이슈가 있죠. 이슈 있어요. 최근에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의 단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주가를. 이렇게 장외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시가로 추정할 만한 금액이 없다면, 숫자가 없다면 그러면 상식법에서는 보충성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어렵죠. 네, 순이익이랑 순자산을 가지고 가중평균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이 3년치 재무제표를 가져다가 평가하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이거 몇 주 증여하겠다고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재무제표 좀 열람하겠습니다. 물론 열람할 권리는 있겠지만 그걸 해다가 또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갖다 줘서 맡겨가지고. 돈 주고 맡기고 그게 약간 실익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꼭 하고 싶고 평가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네. 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 회사 주식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담당자분이 뭐 1주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막 말해주는 경우도 알려줍니다. 있어요. 네네. 뭐 어떤 경우는 종이에 뭐 이렇게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다시 요구를 확인했을 때 결국에 그 숫자가 나올 거니까요. 이거 믿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모 투자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공모주 청약 많이 하셔서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